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로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9일이고요. 오늘도 역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좀 공부를 좀 하다가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합니다. 어제 장에서 되게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증시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아무래도 좀 매도세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명절을 앞두고는 항상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쉬는데 뭐 미국이나 다른 글로벌 증시가 안 좋으면 좀 불안하니까 명절 전에는 주식을 좀 빼놓고 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증시가 좀 빠졌는데 특이한 게 이 화학주들이 좀 강세였습니다. 정정할게요. 화학주가 강세가 아니라 화학주 중에 일부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그동안 되게 많이 올랐던 효성 금호석유라든가 이 효성화학, 효성 TNC도 좀 빠졌고 어제 보니까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은 것이지 이 조정이 좀 끝나면 다시 또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고요. 꼴찌 제일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도 6번째로 있네요. 그리고 금호석유 화학이 4번째로 있고 효성 TNC는 5.4%, 효성 첨단 소재도 5.5%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어제 화학 업체들의 특징은 KPX 케미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MPC는 좀 소형주인데 얘네들은 파레트를 만드는 회사이죠. 그리고 뭐 유니드, 롯데케미칼, 애경유화 이렇게 최근에 화학주 중에서 좀 덜 오른 애들이 좀 강세였습니다. KPX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주가 차트 보시면 최근에만 좀 올랐는데 그 1년 동안 정말 적게 올랐어요. 다른 화학주들 크게 오를 동안에 정말 적게 오른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롯데 제가 좋아하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참 다른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화학주 대장 종목인데 이게 2015년, 16년, 17년 요때 석유화학 랠리 올 때 꽤 많이 오른 종목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 고점을 돌파도 못하고 아직도 30만 원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한 60만 원 이상은 가야 되는 종목인데 답답한 상황인데 최근에 조금 그나마 어제 좀 올라서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좋게 보는 애경유화도 그때 지금 화학 사이클일 때 꽤 많이 올랐거든요. 한 2배 정도? 2배 이상 올랐죠. 6,000원에서 19,000원까지 한 3배 정도 올랐네요. 3배 정도 올랐는데 지금은 6,000원으로 뭐 본다 그래도 2배도 안 오른 종목입니다.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어제의 화학주를 보면 그동안 올랐던 금호석유나 뭐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같은 경우가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고 그 반대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화학 종목들이 좀 오른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대한유화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르네요.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가 석유화학 사이클을 돌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긴 해요. 지난번에는 7만원에서 35만원까지 한 5배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석유화학이 왜 이렇게 좋은가? 물론 지금 마진이 되게 좋고 전방 산업이 되게 좋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을 예측을 하려면 유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원재료가 유가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석유화학 업체들의 마진이 결정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요. 석유 가격이 점진적으로 급격히 아니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석유화학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마진율이 좀 좋아지거든요. 물론 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때 제품 가격도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해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못 가잖아요. 여행을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쇼핑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최근에 강아지 용품을 좀 샀는데 강아지 용품들이 거의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뭐 강아지뿐만 아니라 어느 제품을 사든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는 지금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행을 못 가니까 답답한 마음에 쇼핑을 좀 하는데 참 플라스틱이 참 많이 쓰인다. 그래서 플라스틱 이 재료를 만드는 이 화학 소재 업체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석유화학 소재 기업들은 이렇게 A, B, C, D 네 가지 상황이 국면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거는 주가도 상승하고 제품 가격도 상승하는 국면이 석유화학 소재 업체들한테는 가장 좋았었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거는 항상 이 사이클 상승 사이클 이후에는 꼭 이 불황 사이클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호황 사이클이 되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증설 발표를 하는데 이 증설이 보통 한 공장을 짓고 뭐 하려면 한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호황이 시작되고 좋은 것 같으니까 증설 발표를 하면 3년 뒤에나 이제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 호황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호황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한 3년 뒤에는 바로 불황 사이클로 들어옵니다. 공급이 초과되면서 지금은 어쨌든 사이클 상에서 상승 국면인데 이 유가 상승과 제품 가격 상승이 가장 좋은 사이클이고요. 유가는 한번 떨어졌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떨어졌다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유가가 만약에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유가가 올라더라도 이 화학 소재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 수요가 탄탄하다면 제품 가격도 같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오르고 제품 가격도 오르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제품 가격은 타이트 제품 가격은 상승세이다. 제품 가격 상승세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자료를 낼 때 거기 보면은 뭐 공장 가동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을 보면 이게 지금 수요가 탄탄하구나. 공장 가동률이 100%라는 얘기는 주문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로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 그러면 수요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제품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 유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과거에